네, 어쨌든 대회가 끝났으니까 또 원투펀치에서 해야 될 게 있죠. 베스트 11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메이션부터 알려주시죠. 어느 분부터 시작해볼까요? 4-2-3-1. 4-2-3-1. 네, 아주 저- 평균적인 포메이션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똑같이. 저도 4-2-3-1. 아니 왜냐하면 브라질하고 페루가 4-2-3-1 위주의 경기를 네. 하기 때문에 이건 또 결승에 오른 두 팀이 다 그런데 4-2-3-1을 기본으로 가는 게 옳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 이 한 의원님과 장 의원님 포메이션이 같은데 뽑은 선수도 같을지 한번 지켜볼게요. 골키퍼, 수비수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골키퍼는 다른 골키퍼들하고 좀 차이가 현재로서는 큰 것 같아요. 알리송 선수 뭐 선정을 했습니다. 브라질의 알리송 선수 물론 후보에는 하나 윌케르 파리네스 베네수엘라 키퍼를 생각도 했었는데 네. 알리송 선수가 뭐 대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흠결 없는 뭐 클럽에서의 좋은 폼을 역시 국가대표에서도 계속 이어갔다는 생각이고요. 저의 포백은 중앙 수비는 마르키뇨스 선수와 예리미나 선수. 마르키뇨스 선수는 물론 이제 티아고 실바 선수도 잘했어요. 그런데 마르키뇨스 선수가 조금 더 브라질 두 명의 센터백 가운데 다재다능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뭐 공격적으로의 전진이랄지 또 후방에서의 어떤 패스 분배랄지 이런 부분에까지도 마르키뇨스 선수가 역할이 크기 때문에 뭐 브라질 수비수 중에 마르키뇨스 선수 한 명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콜롬비아가 무실점 탈락을 했어요. 네. 매우 엽기적인 일인데 콜롬비아의 수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콜롬비아 수비수들 가운데 예리미나 선수가 이번 네. 대회 특히 제공권이나 이런 면에서는 통곡의 벽 같은 모습이 좀 있었어요. 예리미나 선수 아마 그 통계 내는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아마 통계적인 지표도 꽤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예리미나 선수와 마르키뉴스 선수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양 측면은 뭐 오른쪽은 대회 최고의 선수로 지금 칭송받고 있는 30대 중반의 다니 알베스 선수가 네, 당연하고 맞아요. 왼쪽이 조금 문제였어요. 왼쪽이 경기력적인 차원만 보면은 저는 필리페 루이스 선수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조별리그 이쪽에 좀 집중이 돼 있고 필리페 선수가 나중에는 못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못 나온 선수를 하기가 조금 그래서 평균 경기력으로만 보면 2등인데 필리페 선수가 뒤에 중요한 경기들 못 나온 것 때문에 페루의 미겔 트라우코 선수로 선정을 트라우코. 했습니다. 예, 트라우코 선수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볼 컨트롤이라든가 밸런스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한 경기 정도 제외하면 꾸준히 그래도 펼쳐 보였다는 생각에서 트라우코 선수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은 골키퍼, 수비수 어떻게 뽑으셨어요? 저도 한 의원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키퍼는 가에세 키퍼가 사실 임팩트는 조금 있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네. 승부차기나 아니면 선방 여러 결정적인 선방에서 공격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알리송. 알리송. 네. 역시 그래도 똑같이. 냉정하게는 알리송 키퍼가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측면 수비수는 저는 왼쪽은 필리페 루이스를 뽑았습니다. 네. 부상 때문에 그 뒤에는 알렉산드로가 대신 나왔지만 사실 그 두 경기를 빼더라도 그 전까지의 내용이 저는 워낙 좋았어요. 필리페 루이스가 공격 가담 시에 뭐 에베르통이 됐다 다른 선수가 됐던 간에 리그 때 보여줬던 필리페 루이스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지능적인 움직임 또 수비 전환 시에 어떤 좋은 밸런스를 잘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브라질 선수들도요 대체로 애국자가 많아요. 네. 칠레나 뭐 이런 페루 이런 필리페 과들처럼 루이스가 특히 애국자가 약간 많아요. 그런 부분이 좀 강했죠. 네. 네. 오른쪽 수비수도 똑같습니다. 알베스 대회 MVP도 수상을 했지만 워낙 잘해줬고요. 센터백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마르키뇨스도 잘했던 것 같고 티아고 실바도 잘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들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콜롬비아도 예리미나도 잘했고 다비손 산체스도 사실 잘했거든요. 뒤에서의 어떤 조율 네. 또 전체적으로 팀의 빌드업 시에 안정감을 줄 때 어떤 패싱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해줬어요. 거기에 저는 조금 인상적으로 또 본 선수는 페루의 잠브라노 선수입니다. 네, 산브라노 선수. 예. 네. 이 잠브라노 선수도 상당히 좋은 인상적인 플레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누가 특출나게 더 잘했다라고 우위를 가리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 선수 2명 다 뺐습니다. 오. 빼고 잠브라노와 오. 예리미나. 예, 예. 산체스를 갈까 예리미나를 갈까 그것도 고민을 좀 했는데 미나로 갔습니다. 네. 미나. 예. 네, 이제 미드필더 한번 알아볼까요? 한 의원님? 네, 저는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 두 명은요. 브라질의 아르투르 선수. 브라질의 새로운 운전사입니다. 네. 조타수예요. 브라질을 이제 조종하는 그러니까 아르투르 선수의 뒷받침 때문에 뭐 쿠티뉴를 비롯한 2선 선수들이 다
잘 살 수가 있었고 피르미누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르투르 선수가 저는 이번 브라질 우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파트너로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요건 아마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칠레의 붙박이 수비형 미드필더면서 역시 칠레 전체 플레이에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풀가르 선수. 예, 됐다고 보이는 에릭 풀가르 선수. 네. 풀가르가 그나마 세대 교체한 요원이죠. 예, 세대 교체가 돼서 네. 성공한 포지션 중에 하나입니다. 중에 미래가 딱 기대되는. 거의 필드 플레이 중엔 거의 유일한 선수죠. 풀가르 선수가. 네.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 똑같은데 풀가르 자리는 이제 완전히 젊은 선수가 이제 풀가르 잘했어. 맡게 된. 그리고 풀가르 선수가 또 어떤 패스 분배라든가 수비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키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는 제공권 싸움에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견제에서 제가 풀가르 선수를 뽑았고 아랑기스 선수한테는 조금 미안합니다. 예, 칠레 같은 칠레인데 아랑기스 선수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풀가르. 그리고 이 선 세 명은 브라질의 경기에 따라서 좀 기복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번 대회 최고의 영스타라고 볼 수 있는 에베르통 선수. 그리고 가운데에는 바르셀로나에서의 아픔을 뒤로 하고 이번 대회에서는 역시 애국자적인 면모를 또 잘 드러내주면서 아 내가 이 정도 하는 선수야라는 걸 또 증명해줬어요. 쿠티뉴 선수.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이거를 제수스 선수를 넣을까 또 다른 나라 선수를 넣을까 하다가 위원님 지금 포즈도 고민. 네, 이거 좀 고민인데 지금도 고민하시죠. 네. 지금도 고민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 네, 네.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도 괜찮았을 것도 같은데 저는 하메스 선수가 역시 이 선수도 국가대표에 오면 훨씬 더 즐거워지는 것 같고 창의성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쉽게 탈락은 했지만 예리미나 선수와 더불어서 하메스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수 하나 남았군요. 네. 네. 저랑 알겠습니다. 또 한의원님은 항상 비슷하세요. 그쵸, 두 분이 거의 원투펀치 부부인데. 허리에는 사실 일단 그 한의원님과 똑같은 선수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아르투르 선수. 오. 그 위치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의원님하고 똑같이. 풀가루도 고민을 했고 또 오히려 데파울 같은 선수 유형도 고민을 했고 네. 아르헨티나에 고민했는데 아르투르를 먼저 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파트너는 왜 제가 풀가를 안 넣냐면 이 나머지 한 선수도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네. 완전히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2명 놓긴 좀 그래서 아르투르 선수를 이제 일단은 넣었어요. 아르투르 선수가 아주 브라질 축구 치치 감독 축구가 무리하지 않는 운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거기에 아르투르는 정말 핵심 역할입니다. 네,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황 인지 능력이 매우 뛰어나요.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뒤에서 미리 보고 수비가 붙거나 하면 가볍게 원터치 리턴을 주고 움직여줘서 네네. 다시 한번 방향전환을 시켜주고 없으면 본인이 바로 시야 확보하는 퍼스트 터치로 전진 패스를 넣어주고 그런 조율을 아르투르가 워낙 잘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질이 공수로 전환되거나 할 때 중앙에서의 눈에 크게 띄지 않지만 연계가 살아나고 그런 부분이 한 번의 찬스를 만들어내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르투르 선수는 저는 넣었고요. 또 한 명의 선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매우 인상적으로 봤던 경기가 바로 칠레와 페루. 네. 네, 페루가 3대 0으로 이길 때 경기인데 그 경기에서 이 타피아 선수를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봤어요. 레나토 타피아 선수. 예. 네. 이 타피아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인데 거의 뭐 센터백들도 잘했지만 이 선수가 그 위치에서 커버해주고 또 태클링 들어가서 커팅해주고 간헐적으로 공격 전개 역할 또 공격 가담도 간혹적으로 하는데 이 타피아 선수가 상당히 탁월한 어떤 능력을 중앙에서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페루가 이번 대회에서 그래도 무실점 경기를 브라질전을 제외하면 네. 나머지 경기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밸런스 단 4경기 1실점이죠. 브라질전 빼고 그 역할을 하는데 타피아 선수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2선 3명은 에베르통은 똑같고요. 저는 오른쪽엔 가브리엘 제수스를 넣습니다. 네. 에베르통은 1대1에서 좀 강한 느낌을 많이 보여줬고요. 제수스는 움직임이 이번에 좋았어요. 오른쪽 윙포드에서 중앙과 교차 움직임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어떤 상대의 수비를 한 번에 무너뜨리면서 몇 번의 찬스가 안 되지만 거기서 결정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제수스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 사실 가브리엘 제수스. 사실 오른쪽에서 제수스가 잘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했어요. 가브리엘 제수스는. 그래서 거기 제수스를 뽑았고요. 사실 제수 선수가
최종 우승까지 가는데 막판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알파신도 했었잖아요. 이거 아르헨티나전 그때도 제수스 선수 칭찬을 했는데 네. 잘했는데 저는 대회 초반까지 종합하면은 조금 그렇다. 초반에는 그랬었던 약간 거예요.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우승하는 데 있어서 맞아요. 많은 역할을 했으니까. 는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가브리엘 제수스가 보였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저는 하메스를 그러니까 이제 제수스가 들어오면 하메스와 쿠티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죠. 물러나야 그렇죠. 되거든요. 물론 하메스 선수는 이제 오른쪽 윙포드 포지션 위치에서 중앙 연계와 일종의 공격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같이 했죠. 그 윙포드 역할, 좋은 킥력을 바탕으로 하메스는 느낌이 콜롬비아의 대표팀으로 들어오면 왠지 이렇게 날개를 단 느낌? 즐겁다니까요. 자기가 자신이 이제 표정부터 좋아요.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하메스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뭐 여러 애국자들이 있지만 대표팀 들어오면 자신이 중심이 돼서 플레이가 된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애국자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제가 아까 개념인데 말한 뭐 칠레, 페루, 뭐 브라질 또 일부 또 우루과이 선수들 진짜 애국자스러운 선수들이 있거든요. 막 와가지고 몸 날리고 진짜 몸을 사리지 그런 않고. 스타일하고는 그런데 하메스 선수는 그냥 자기가 에이스하는 게 좋은 거예요. 즐거워. 그냥 즐거워요. 좋은 네, 거예요. 그래서 하메스. 저는 그래서 하메스를 측면도 놓을 수 있지만 저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11 뽑아보고 있는데 마지막 원톱의 자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원톱은 요것도 고민은 꽤 많이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사실 피르미누 선수가 잘했어요. 브라질에서 또 피르미누 선수가 엄청나게 번쩍번쩍해 보이진 않지만 효율적인 팀 플레이가 좋죠. 움직임으로써 정말 좋은 이제 팀 플레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요소마다 잘해준 플레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넣을까 하다가 원톱은 이거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스완송 의미로 페루의 파올로 게레로 선수에게 줬습니다. 오. 네, 게레로 선수 이제 과연 내년에도 볼 수 있을지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페루를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데 있어서 정말 지원을 좀 잘 못 받는 상황에서조차도 그리고 상대 수비수들과의 제공권 경쟁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잘해줬고 네. 변치 않는 애국자 클래스가 이번 대회에도 나왔다고 생각해서 게레로 선수에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습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오. 네, 똑같은 내용의 파울로 게레로 저도 꼽았습니다.